1월 22일 월요일 아침 7시 33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을 보면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한동훈을 보면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들어온 뉴스를 여러분께 모여드립니다. 자, 윤석열이 한동훈이 보고 그만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나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며 할 일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초유의 전면전에 여권이 대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건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뭐 조중동 뭐 다 맞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싸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의 그 부인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 그거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모든 언론들이 조중동부터 모든 언론들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사과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한동훈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김건희를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사과를 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고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거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서 김건희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사과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 천만의 말씀. 엄청난 공격에 시달릴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동훈이는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당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공세는 정치적인 공세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김건희 특검하자고? 오케이. 먼저 하자. 순서상으로 하자. 순서상으로. 순서상으로. 그게 순서다. 이 두 사람을 먼저 특검하자. 그리고 나중에 김건희를 하자. 그것이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보면 누가 더 죄를 크게 졌느냐? 그건 말할 거 없습니다. 문재인의 부인이 훨씬 죄를 많이 졌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부인이 훨씬 죄를 많이 졌어요. 그 다음이 김건희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공세는 정치인 공세를 맞받아 쳐야 하는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확실하게 다음번 대통령 주자로 자리매김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동훈을 보면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제 해설을 조금 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부 쿠데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군부 쿠데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쿠데타 세력들 간에는 보스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휘하에 같이 혁명을 했던, 군부 쿠데타를 했던 그 부하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보스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이 이제, 본인이 이제 명을 다하고 이제 곧,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간다. 그동안 포항제철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내가 보고하러 간다. 죽으면서. 이걸 군부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두환이도 군부 출신이고, 뭐, 쿠데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쿠데타라고 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전두환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혹시 장세동이라고 아십니까? 장세동. 장세동이가 감옥을 가기 전에, 연희동에 전두환이 집에 찾아와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감옥에 가면서. 이제 검찰 출두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기 전에 전두환이 집에, 연희동 집에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가서 그리고 구속돼서 감옥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어디가 다시 연희동을 갔어요. 그래서 예, 잘 다녀왔습니다. 충성. 군부 쿠데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 쿠데타는 제가 오늘 이 한동훈 일 보고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 사이에 보스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죠. 윤석열과 한동훈. 쿠데타의 보스는 윤석열입니다. 그 밑에서 장세동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한동훈입니다. 장세동은 이 전두환이 죽는 순간까지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한동훈이는 지금 속으로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나아. 어제 한동훈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한 구형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분노했다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의 차이입니다. 리더는, 여기서 분명히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존경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군부 쿠데타는 우리나라를 산업화시켰고 후진국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까지 도달하게 한 철학이 있는 쿠데타였습니다. 이들은 쿠데타는 뭐냐? 이들은 쿠데타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 보내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이 검찰 쿠데타의 목적이고, 그리고 오늘날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희재 씨 알죠? 또 변희재 씨 얘기를 하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변희재가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빨라요. 변희재가 굉장히 판단하는 게 빨라요. 변희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변희재 논평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노태우식 6.29 사기극인가? 지금 한동훈이 노태우가 6.29 선언했던 것처럼 사기극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쁜 짓이란 뭐든지 하는 자들이라 늘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고문인가요? 변희재 씨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글쎄, 그러나 건이 좀 달라요. 건이 좀 다릅니다. 저는 노태우는 6.29를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는 짜고 6.29를 했지만, 글쎄 이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청사의 길이 빌날 한동훈의 업적 첫 번째 이재용을 구속시킨 거다 하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화려한 부활 윤석열, 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로 한직으로를 전전하고 돌아다녔다. 한동훈 SK 현대차 이어 대기업을 저격했다. 이재용 구속, 화려한 부활 윤석열, 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검의 이 기사는 2017년 2월 17일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화려한 부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각을 세워 3년간 한직으로 밀려났다. 특검팀에서 이 부회장 수사를 주도했던 윤 팀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쭉 함께 나왔다. 누구누구 나왔느냐? 양재식, 한동훈 오른쪽에 있었대요. 사진이 지금 없지만 양동, 그러니까 오른팔입니다.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검사 등과 함께 나갔다. 윤 팀장은 검찰 내에서 권력병 비리 수사를 맡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 주요 요직을 주로 거쳤다. 누가? 윤석열이. 2007년 대검 연구관 때 변양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 비호 의학 수사에 투입되고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의혹 사건과 CN그룹 수사를 담당했다. 여기서 신정아 씨가 책을 펴는 일이 있죠. 수사받다가 오줌을 쌌다고 그럽니다. 겁을 하도 줘서.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있을 때는 누가? 윤석열이 LIG그룹이 사기성 기업보험 발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3대 부자를 모두 기소했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을 맡으면서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무부의 반대에 막혔다. 이어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그는 한직인 대구 고검으로 밀려난 뒤 요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김기현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그때 내가 물 먹은 거 복수했다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영입 1호로 윤 팀장을 지목했을 때 일부에서는 그와 박근혜 정부의 악연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팀장의 후배 검사들은 그를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 성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 팀장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한 부장검사는 대기업 저격수를 벌인다. 한동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한동훈은 참 대기업 때려잡는데 아주 쾌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SK 분식회계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데 이어 이번에 삼성그룹 수사까지 맡으면서 자신이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자, 또 하나의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SBS 윤나라 기자가 리포트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재용을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에 발탁됐다는 제목입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 인사, 지검차장, 부장급 인사에 따라 주요 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특수통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전격 발탁됐다. 전임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5기수 아래인 한 팀장의 발탁은 이례적인 기수 파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과 중수부 검사로 한솥밥을 먹었고 특검에 파견되는 등 가까운 사이다. 한동훈 팀장은 사회적 관심을 끈 대형 기업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재계의 저승사자, 대기업 저교수로 불리기도 했다. 평검사 시절인 2003년은 대선 자금 수사에 실마리가 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팀에 참여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06년엔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서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일하면서 1천억 원대 비자금을 주성한 혐의 등으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구속하는 데 참여했다.
2015년에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사 부장을 맡았고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작년에는 대검 중수부의 후신격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수사를 진행했다. 한 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조사를 직접 맡고 구속 기소했다. 서울현대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한 팀장은 1995년 제37회 서울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제 한동훈 청사에 빛날 한동훈의 업적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여기서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참여연대 누가 고발했는지. 박효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이력이 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지휘 라인은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였다. 여기 한 사람 빠졌어요. 이복현이도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하는 이복현이도 있습니다. 2018년 11월 검찰의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시작되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성과들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삼성 분식회계 무리한 법 적용의 별건 수사까지 수사팀 바꿔가며 8개월째 삼바 쥐고 있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 읽어드립니다. 이후 2019년 8월 6일경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배정된다. MB 박정권 수사한 검사가 삼성바이오를 맡는다. 이후 2019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삼성 임원들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으며 분식회계의 배경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는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에 실패하는 등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수사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2020년 4월 법조계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억지로 푹 맞추려다 보니 수사가 무기한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 뒤집기라는 소제목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불기소하라 라는 권고를 내세우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암초를 만났다. 수사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다.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 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다.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 내린 사례가 없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 중단 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다. 일각에서 이에 대해 윤석열, 한동훈 등이 관여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 보도들에 대해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을 들어 삼성의 작업, 로비 힘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반응을 내보내며 현재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실패들에 대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 비판 기사가 여러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가 근거 없는데 과잉 수사로 적법 절차 위반, 검찰 자존심 버리는 게 현명하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다는 거다. 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 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당국 측의 주장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정작 회계 전문가들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삼바 사건과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참여연대, 아까 얘기하는 그 참여연대, 이제 누군가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이지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좀 길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주의 광고 내용은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검찰이 5년을 구형했습니다. 5년을 자, 26일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기사 보여드립니다. 이재용, 양승태 오는 26일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 연합뉴스TV의 진기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재계와 법조계가 주목하는 재판 두 건이 열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두 재판 모두 워낙 오래 진행됐고 실형선고 시 미칠 파장도 커서 그 결과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자가 리포트합니다. 부당합병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26일 같은 날 열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3년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고 지난 2019년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약 5년 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1심이에요. 1심. 이재용 회장은 그룹 회장이던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협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00번이 넘게 진행된 이 회장 재판은 피고인만 14명의 검찰 수사 기록은 19만 쪽에 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양 전 원장 재판은 공판만 270회를 넘겼으며 검찰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된 양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이 회장과 양 전 원장 측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재계와 법조계, 정치권에도 미칠 파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재용 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판사들이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동훈입니다. 양승태 씨 국정 재판 뭐라고 할까요? 재판 농단이라고 그러나요? 재판 관여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판사들이 검찰에 가서 수사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줄줄이 한 100여 명 가까이 80에서 100여 명 가깝게 판사들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요? 그거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판사들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너 걸리기만 해봐라. 너 걸리기만 해봐라.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고발한 참여연대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의 진짜 대변인은 김경률인가? 문재인과 함께 탄압받으면 신뢰를 둘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권에선 김건희 리스크 사과 논란에 불을 지핀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두고 당내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숨은 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과 김 의원이 인연은 오래전부터 밀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 비대위원은 김경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위원장이 좌천되거나 탄압받을 때마다 한 위원장의 방패 막이를 자처하곤 했다. 둘을 잘 아는 이들은 조국 사태 전인 2018년 시작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부터 두 사람의 뜻이 통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김 비대위원은 2020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삼바 분식회계 수사를 이끈 한 위원장이 부산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자 삼성 권력의 이재용 일가에게도 공평 무사하게 법을 적용하려 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며 그의 손에 쥐어졌던 칼이 검찰개혁이 미명하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한동훈을 옹호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또 2020년 7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부당한 탄압이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장을 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지 말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보완하라라고는 명령서가 떨어졌고 제가 어젯밤에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 준비서면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서면 사건 2024-23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 신청인은 이상모이고요.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입니다. 신청인은 귀재판부에 2024년 1월 15일자 보정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를 소명하는 바입니다. 피신청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인 이상로를 포함한 전국의 공직선거 유권자들에게 대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2024년 올해입니다. 4월 5일, 6일, 10일자 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에서 각 규정들을 정면으로 전부 위반하여 사전투표 관리관과 본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지 아니하고 그 도장 인형을 각 인수한 사전투표 용지 및 본투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교부하여 그 당연히 무효의 투표 용지들만을 사용하도록 투표를 실시하라고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선거 무결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선거 방해죄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선거행정처분을 무려 그 10년에 이르도록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한 그 범죄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법률정은 헌법 24조를 위반했고 25조를 위반했고 헌법 41조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1조, 6조, 9조, 157조, 158조, 1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를 위반했습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갑니다. 나중에 다시 공직선거법 9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거 다 읽어드리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못 읽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피신청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인 이상로를 포함한 전국의 공직선거 유권자들에 대하여 첫째, 2014년 1월 이후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헌법 및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형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교부하고 그와 같은 위법, 무효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라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처분을 하여 왔고 두 번째, 2024년 올해 4월 5일과 6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와 10일에 실시되는 본투표에서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인수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신청인 이상로를 포함한 전국 유권자들에게 교부하고 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라는 위법으로 당연무효인 선거행정처분을 하였건
하겠거나 할 예정이라고 거듭 대국민을 공언하여 온 사실은 법원에도 이미 현저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도 알려지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신청인 이상로는 첫째, 피신청인 노태악이 위 선고행정처분에 대한 그 취소 소송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려는 것인 바, 둘째, 이를 방치하여 4월 5일과 6일, 10일 본투표에서 또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본투표관리관 도장의 인형이 각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및 본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 이상로와 전국 유권자들을 및 입후보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중대하게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그 중대한 침해 및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월 5일, 6일, 10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형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어젯밤에 서울행정법원에 이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인쇄 투표용지에 투표관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한 것이 어떤 범죄인가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다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 가지만 헌법 24조, 25조, 41조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1조, 6조, 9조, 157조, 158조, 179조 공직선거관리법 100조를 위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9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가 이겁니다. 자, 공직선거법 9조예요. 공무원이 중립 의무 등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소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이가 선거를 앞두고 개입해서 공무원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탄핵 소추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아, 노무현이 너는 공무원을 지키지 않았어, 유죄야. 하지만 탄핵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인쇄하는 것의 가장 큰 범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면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결정 2004 헌나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정당의 대표이자 선거운동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미다.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은 정당인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다. 더욱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에 포함된다라는 판시는 참조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인쇄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소추됩니다. 자, 지금 저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가처분 신청을 했죠. 금지하라. 이번 4월 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수하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박주현 변호사는 지금 곧 낸다고 그럽니다.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두 개가 투트랙으로 갑니다. 서울행정법원과 박주현 변호사. 서울 박주현 변호사는 제가 48명의 이 유권자 소송인단을 모아서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도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준비서면도 보냈습니다. 투트랙으로 갑니다. 예,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의견광고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재검표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번은 지금 정권 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재인 정권 시즌2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어디 가면 제 얼굴을 좀 빼야 되겠네요. 어디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부정선거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부정선거인 것 같은데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 나는 점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점잖을 떠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재검표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재검표지에서 배춘희 투표지도 나오고 일장기 투표지도 나오고 본드가 붙여진 투표지도 나오고 신권 투표지도 나왔죠. 재검표지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이거 방송에서 못했죠. KBS 방송했나요? 못했죠. 지금 현재도 못했어요. 먼저 X나 이번 X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지 아니면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체를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등 동물 취급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로. 당신들의 죄가 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예. 자, 보니까, 여당도 지금 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은 한동훈 의원이 보고 나가라 그러고 저기도 기대할 게 없고 지금 이재명당 저기도 기대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합니다. 네일로 미러로가 제대로 된 3당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로미러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일로미러로 중앙당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휴일인데도 네일로미러로가 제대로 된 제3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